저는 그동안 몇 차례 대통령 후보들의 그 검증 과정, 그러니까 조건이라든지 기준, 또 우리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들이 앞으로 5년간, 이제 내년 3월에 선거 끝나면 5년간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좀 새로운 시각에서, 넓은 시야에서 우리 한반도에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욕심으로 태평양 문명, 새로운 한국, 신한국의 구상, 이런 표현을 주제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계사가 이미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코리아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고, 그분들이 지금 한국 안에서 정치적 상황을 놓고 나름대로 정책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한국을 설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도 하고, 또 그분들의 정책 속에 이런 내용을 가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소위 평화통일 가정연합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2022 싱크탱크라고는 주제 집단에서 큰 국제적 포럼을 했습니다. 그 포럼에 왔던 사람 중에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세계 3대 투자가로 이름이 이미 알려진 짐 노저스라는 짐 노저스 홀딩스 회장입니다. 그분은 지금 싱가포르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이고,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위 빅팬이다, 한국에 자기는 모든 것을, 명함까지도 한글로 써가지고 다니는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투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도 세계적인 화두를 던진 것은 북한에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은 세계 대단히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투자해서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되 특히 북한에 투자하라. 뭐든 북한 것이면 사들이라 할 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관심 높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놀라운 새로운 문명을 발상시킬 건데, 그 문명의 핵심 과제 중에, 관심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관광사업, 여행산업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주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자원이 바로 DMZ의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미 구체적 방안이 놓아져 있는 한일 해저 토론을 빨리 가속화해서 연결해라. 그렇게 되면은 세계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바로 어제, 그러니까 22일 날 세계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도 구체적으로 짐 노저스는 한국의 관광산업과 해저터널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DMZ 평화공원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중대한 평화사업 중 하나고, 한일 레저를 연결해서, 한일 바다를 연결해서 도로망, 철도망을 연결한다든지 해운 상선이 왔다 갔다 하는 왕복선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새로운 안정적 안보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란 것은 리스크가 없는 곳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이런 것을 일찍이 예견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로만 알고 있는 사상, 모든 이 세계사를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오셨던 한국인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입니다. 그분은 1981년 11월 10일 아이커크라고는 세계 과학자 통일회의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재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 하이웨이를 선포하셨어요. 국제 간의 도로망을 연결해서 평화의 길을 열자, 그런 주장이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철도망을 연결하고 그것을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또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사하린과 알라스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베링해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망을 연결해 놓으면, 또 도로망을 연결해 놓으면 저 남미의 끝을인 칠레 산티아고에서 저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이죠. 거기에 희망봉까지 연결하는 세계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그런 부상을 그 당시도 한 720여 명의 세계 노벨상 수상자급들을 모셔다가 과학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의 숙제를 던진 거죠. 그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한학자 총재님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석학들 또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모아서 꾸준히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미 싱크탱크 세계 지도자급들을 모아놓은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체로 하여금 세계적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짐 로저스가 와서 이번에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이게. 반드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죠. 이 시대에는 새로운 사업 중에 크게 각광받을 만한 산업은 관광산업이고 여행산업이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트, 중요한 핵심 지역이 바로 한반도라는 지역인데, 이 한반도에 지금 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일찍이 문선명 선생님이 2000년 8월 달에 유엔에 가서 연설하실 때도 한반도 평화공원 설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공원 조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실제적으로 김정은이 하고 다음 차기 대통령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 만나서 항구적 평화를 만들자. 둘이 하나 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서로 평화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하고 물류가 교환되고 허심탄회하게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또는 일본의 사케를 마셔가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이 뭔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과학자대회가 끝나고서 일본은 82년에 즉각 한일 소위 간의 해저 터널에 대한 국제 하이웨이 구상에 대한 발대를 했고, 그 이후에 83년, 86년까지 일본 가라츠라는 지역, 구주에 있는 가라츠라는 지역에서, 가라스죠, 그 지역에서 직접 시추를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의 해안이 150km고 수심이 제일 높은 곳이 220, 깊은 곳이 220m입니다. 충분히 영불 간의 바닷길을 열어서 영국을 육지로 연결시키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사이에 그 공법을 일본의 기술 자문이 들어가서 했으니까 일본은 충분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공법도 세계가 이미 알려주는 수준에 있습니다.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라스 현장에 가보면 547m 굴착을 해서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직선으로는 우리나라의 거제도가
스시마를 거쳐서 거제도가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제도도 한 5군데 시추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도로망을 연결해서 부산과 연결하고 그 육로를 통해서 시베리아로 중국 대륙을 통해서 동남아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인가. 이 원대한 구상을 좀 해서 세계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역사 속에 매몰된 과거에서 낯설게 적폐 청산 이런 얘기를 가지고 들썩거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더 상호 발전하면서 새로운 신세대들이 갈등하고 질시하고 투쟁보다는 평화를 논하고 미래를 향한 역사 속에 묻힐 건 묻혀놓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는 마음이 안타깝게도 지금 절급한 때입니다. 분명히 지금 문명은 한반도로 보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신문명, 대륙문명, 태평양 문명이라고 그러죠. 한반도는 원래 대륙이 속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문화적 소재들이 세계화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번에 방탄소년단들이 미국 LA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티라고는 그 극장에서 AMA라고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에 해당되는 아티스트 로버티 이 여상을 받았어요. 품에 안았어요. BTS가 발족한 지 8년 만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죠. 정말로 이 BTS 팝 그룹 세계인이 가장 그렇게 기다리던 BTS 팝 그룹이 우뚝 세계 앞에 섰다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쳤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좀 세계가 이목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드라마 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에 전파됐던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의 가장 토종적인 옛날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민속놀이들이에요. 명절 때 제기차기, 관광설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넘기 이런 것들을 소재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나온 작품이 지옥이에요. 그것도 한때 세계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제 소위 한류라고는 한국의 문화적 소재가 세계화한다 이거야. 한글이 세계화하듯이. 그건 바로 문명의 중심에 한국이 섰다 그런 얘기야. 문화를 바탕으로 문명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깨를 피십시오. 그리고 세계로 가는 길을 여십시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한일 관계를 정립해서 우리 한국이 물류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바로 로마 문명을 만들었던 팍스 로마,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이것들은 전부 다 물류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정신적 문화를 문명화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세계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국이 그런 시대에 있어요. 어물어물하지 말라는 거죠. 분단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더군다나 이 지금 코로나 포스트라고 하는 코로나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인류는 문명의 새로운 차원의 세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4차 산업혁명이죠. 로봇 인간, 인공지능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빅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지금 통신망을 스피디하게 쓰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생산한 지금 스마트폰이 세계 제1등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생산한 가전제품, 이게 전부 세계 시장을 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문화적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인 것들이 전부 세계 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20년, 30년 전에 세계화를 외쳤던 한 분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1981년 11월 10일 날 세계 과학자 제10회 세계 과학자 대회에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국제 도로를 연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UPF가 주체가 돼가지고 피스로드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피스 바이클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전거로 세계를 한번 연결하자. 아직 도로망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일본의 북해도에 한 조그마한 고을에서 우리 칼기가 격피됐던 거기가 세계평화공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전거 세대로 출발했던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자전거 세대가 얼마를 달려서 그때 우리가 내놓았던 구호는 3,700km 한일 간 피스 바이클입니다. 자전거로 3,700km를 연결하자. 그래서 일본 전역을 돌고 부상항으로 배로 자전거를 싣고 와서 한국을 종단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피스로드가 됐습니다만 그 피스로드는 120개국이 참여합니다. 이미 남북한을 관통했어요. 러시아 선수들이 우리 DMZ 판문점까지 왔고 우리 선수가 판문점을 갔습니다. 지금 세계는 피스로드에 열망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크다큰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한반도가 이런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만났어요.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어지러움을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조건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후보자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한일 해저 터널을 긍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고 침략의 길을 왜 열어주느냐. 과거에 우리 한반도를 통로로 해서 명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 때의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2문명권에 들어있고 경제대국이고 일본을 능가하는 모든 기술대국에 자리에 섰어요. 세계가 한국 절대로 지금 무시 못합니다. 미국의 바이든도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소위 그 파운드리 카피 공장, 제조 공장 만들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세계 기술이 세계 선진화됐습니다. 우리 문명의 발생지가 여기에 동양적 가치를 집대성하고 서양 가치를 지배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북방문화하고 남방문화, 남북문화가 다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대동강의 기적을 넘어서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원대한 정책을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제시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